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던 날, 상간녀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밀어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이혼하면 당신만 망가집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 아니라 아직 터지지 않은 지옥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간판도 발에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그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58세였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법무사가 맞이했어요. 김정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정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혼 협의서 작성하러 오셨죠? 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하지만 정희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복잡할 건 없었어요. 남편분은 합의하셨나요? 네, 합의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텼어요. 정희는 9098년 경제위기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월급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재료를 사서 식당에 납품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어요. 남편은 재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일을 구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혼자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정희가 벌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갈 때, 작은 딸이 고등학교 갈 때 모두 정희의 돈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만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정희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참았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남편은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1년 후 정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28살이었어요. 정희보다 30살이나 어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남편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다니. 왜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외로웠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외로웠다고? 정희는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돈 벌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외로움만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희는 안경을 벗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 옆에는 빈칸이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만 넘기면 끝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명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였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법무사가 놀라 일어섰어요. 누구세요? 여기 예약제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법무사를 무시하고 정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김정혜 씨 맞으시죠?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도훈입니다. 네. 그 여자. 당신 남편과 바람피운 여자의 남편입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 이도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법무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하지만 도훈은 정희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이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법무사가 놀라 봉투를 보았습니다. 정희도 봉투를 보았어요. 1억? 네. 제 전 재산입니다. 도훈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혼을 잠시만 미뤄주세요. 그게 제 부탁입니다.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저를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정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요? 아닙니다.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요? 네. 그 여자 때문에 제 가정도 망가졌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도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도훈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한미선입니다. 제 아내였어요. 아내요? 네. 정확히는 곧 전 아내가 될 겁니다. 도훈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어요. 그럼 당신 아내가 제 남편과... 네, 맞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6개월 전이고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오신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네.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이혼을 미뤄야 하죠?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혼하시면 제 아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법적으로 상간자는 혼인 관계가 유지될 때만 책임을 집니다. 법무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혼 후에는 상간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정희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혼하면 그 여자는 빠져나간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당신 남편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알게 된 후 압박했거든요. 헤어졌다고요? 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도훈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보이시죠? 사진에는 여러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두 제 아내와 관계를 가진 남자들입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는 상습적으로 외도를 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혼한 남자들만 골라서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입니다.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외도 관계를 만들고 나중에 합의금을 뜯어냈어요. 여러 번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 남편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곧 합의금을 요구할 거예요. 도훈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최소 7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름, 날짜, 장소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네. 사진, 녹음, 문자 내용 모두 있습니다.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혼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 남편에게만 갑니다. 그럼 그 여자는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찾겠죠.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혼을 잠시만 미뤄주세요. 왜요? 제가 그래야 할 이유가 뭔데요? 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법정에요? 네.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해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도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석 달이요? 네. 제가 모든 증거를 모으고 고소장을 제출할 시간입니다. 도훈은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벌받게 해주세요. 다른 가정도 지켜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이 다시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받아주세요. 정희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도훈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훈은 일어났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법무사가 정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희는 서명하지 않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만할게요. 정희는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도훈이 준 명함을 보았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을 미뤄야 하나?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서명하고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는 깨끗하게 빠져나간다.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가정을 파괴한 여자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니. 휴대전화를 꺼내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정희입니다. 아, 전화 주셨군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지금 가능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정희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도훈이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도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미선이 여러 남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호텔, 식당, 자동차 안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네, 제 아내와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있었어요. 돈 보내줘.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 당신 부인한테 말할 거야. 협박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돈을 뜯어낸 거예요? 네. 외도 관계를 만들고 나중에 협박했습니다. 도우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 아내 통장 내역입니다. 여러 남자들에게서 돈이 들어왔어요. 정희는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이게 다 합의금이에요? 네. 총액이 3억 원쯤 됩니다. 3억이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걸 직업처럼 했습니다. 도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한 남자를 만나고 관계를 만들고 돈을 받았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남편도 곧 요구할 겁니다. 도은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혼 위자료 외에 합의금을 요구할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5천만 원은 될 겁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으려는 겁니다. 도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혼하시면 당신 남편이 그 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돈을 받고 사라지죠.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그냥 놔둘 순 없어요. 저도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소장 초안입니다. 사기죄, 공갈죄로 고소할 계획이에요. 정희는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무슨 증거요? 현재 진행 중인 외도 관계의 증거입니다. 도우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당신 남편과의 관계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랑 제 남편은 헤어졌다며요? 겉으로만 그렇습니다. 도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최근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흘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둘이 만나고 있어요. 사진에는 한미성과 박성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했군요. 헤어졌다고. 네. 제 아내는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협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혼을 석 달 미루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제가 고소합니다. 그때 당신도 상간자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도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모두 받게 됩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더 참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제 남편이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해요. 네. 도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석 달이 길게 느껴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도우는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했어.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도훈이 준 명함을 보았습니다. 정말 석 달을 더 참을 수 있을까?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그냥 놔둘 순 없어. 정희는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도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방에 있었어요.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여보세요. 김정희 씨, 저 이도훈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결정하셨나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내일 만나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도훈이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주택가였어요.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 집입니다. 도훈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희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도훈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훈과 한 여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도훈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보셨죠? 네. 가족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도훈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30살이에요. 결혼하셨나요? 네. 5년 전에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도훈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제 손녀입니다. 지금 4살이에요. 예쁘네요. 네. 정말 예쁩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였어요. 서연아, 왔구나. 도훈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없어. 도훈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언제 와? 나중에 올 거야. 아이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야? 할아버지 친구야. 안녕하세요. 정희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방에 가서 놀고 있어. 할아버지 이야기 중이야. 응. 아이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혼을 미루고 아내와 싸우는 이유요.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의식은 있지만 걷지 못합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저 아이는?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요. 도훈은 복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집을 나간 후로는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혼자서요? 네.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저녁과 주말은 제가 돌봐야 합니다. 도훈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저 아이를 위해서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정희는 도훈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 아이를 버렸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사고 나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 제 아내는 외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힘들다는 핑계였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죠. 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만 도망쳤습니다. 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상처받는 걸 못 봅니다. 이해해요. 제 아내가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면 도우는 정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다른 가정도 망가집니다. 다른 아이들도 상처받아요. 정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는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저도 아이들이 있어요. 큰아들, 작은딸.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30년을 참은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경제 위기 때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려고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배신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요. 도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싸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정희는 도운을 보았습니다. 알겠어요. 협조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석 달 기다리겠습니다. 정희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벌받게 해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도운과 협력하기로 결심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과 같은 집에서 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밤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어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몰래 확인했어요. 도운이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야겠어요. 정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마트 갈 거예요. 우유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집을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도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혜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아내가 당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통화 녹음을 들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더군요. 얼마를요? 5천만 원입니다. 정희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5천만 원.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남편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돈 없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겠답니다.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파트는 정희 명의였어요. 30년 동안 정희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당신 남편은 내일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요? 도운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함께 가요. 아니요,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집을 나와 도운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박성우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정희를 보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몇 층이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8층입니다. 812호.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올라가요. 하지만 봐야 해요. 직접 봐야 한다고요.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도훈도 따라 탔어요. 8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었어요. 812호 앞에 섰습니다. 도훈이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은 언제 줄 수 있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미선이었어요. 다음 주면 준비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해? 그래, 확실해.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을 거야. 정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한미선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혼하면 바로 같이 살자.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이혼한다고 거짓말하고 돈까지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어요. 근데 내 남편은?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신경 꺼. 곧 이혼할 거야. 한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돈 줘? 당연하지. 위자료로 5천만 원 받을 거야. 한미선이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야. 믿지 마. 이혼하고 나면 연락 끊을 거야.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훈이 막았습니다. 아직이에요. 참으세요. 도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너, 다른 남자도 있었지?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다 알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돈 줄 테니까 나한테만 잘해. 박성우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도훈이 따라왔습니다. 김정혜 씨,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정희는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런 사람이었어요.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닙니다. 도훈이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한 건 당신 남편입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요? 네. 당신 남편을 압박해야 합니다.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남편과 대화하세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이 다 알고 있다고요.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그럼 남편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도훈은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남편을 보았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늦었네.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친구랑 오래 이야기했어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말해야 해. 도훈 씨 말대로. 정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여보. 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할 말이 있어요.
박성호는 텔레비전을 끄고 정희를 보았습니다. 뭔데?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요. 뭘? 당신이 오늘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박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남 호텔 812호 한미선 씨 만났죠? 박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 준다고 했죠?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따라갔어요? 문 밖에서 다 들었어요. 박성호는 일어섰습니다. 도청했어?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정희도 일어섰습니다. 아파트는 내 명의예요.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라고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당신은 이 집에 얼마나 보탰어요? 계약금도 내가 냈고 대출도 내가 갚았어요. 박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가 벌었어요. 당신은 집에서 술만 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돈 주겠다고요? 내가 번 돈을?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요?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요.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힘들었어요. 당신보다 100배, 1000배 힘들었어요.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훈이 준 증거 자료였어요. 이거 봐요.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미선이라는 여자, 당신만 속인 게 아니에요. 박성호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상습적으로 외도를 했어요. 여러 남자들에게 돈을 뜯어냈고요. 뭐, 당신도 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라고요. 박성호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사진들, 문자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그 여자 남편이 준 거예요. 남편? 네. 이도훈 씨, 그분도 피해자예요. 박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속은 거였어. 이제 알았어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돈만 원했던 거예요. 박성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그래요. 바보였어요. 정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 여자한테 돈 주면 어쩌려고 했어요?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거짓말이에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돈 받으면 연락 끊을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겠죠. 박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녹음했어요. 그 여자가 직접 말했어요.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야. 믿지 마. 이혼하고 나면 연락 끊을 거야. 한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제 믿어요? 정희는 휴대전화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은 이용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내가 말해줄게요.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우리 이혼은 미룰 거예요. 뭐? 석 달만 기다려요. 그동안 그 여자를 고소할 거예요. 고소? 네. 사기죄,
공갈죄로요. 정희는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도훈 씨랑 협력하기로 했어요. 당신도 협조해야 해요. 박성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증거를 모아요. 그 여자와의 대화, 문자, 모든 걸 저장해요. 알겠어. 박성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나 방으로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협조하기로 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석 달만 참자. 그러면 끝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도훈은 꾸준히 증거를 모았어요. 박성호도 협조했습니다. 한미선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저장했어요. 그동안 한미선은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박성호는 시간을 끌며 증거를 모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도훈이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정혜 씨,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함께 가시죠. 다음 날 오전 정희와 도훈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박성호도 함께였어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미선을 사기죄와 공갈죄로 고소하는 내용이었어요. 증거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도훈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많네요. 네. 2년 동안 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네. 이제 그 여자가 처벌받을 겁니다. 도훈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선이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도훈에게서 들었어요. 조사받고 있답니다. 부인하나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말을 못하더군요. 정희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책상 위에는 이혼 협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2달 전 서명하지 못했던 그 서류였어요. 정희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 옆에는 여전히 빈칸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김정희.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썼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렷한 붉은 도장이 서류에 찍혔어요. 끝났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도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도훈 씨, 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지셨네요. 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이도훈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김정혜 씨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기소됐습니다. 곧 재판받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2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정혜 씨. 네.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축하 겸해서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도훈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이도훈 씨도 이혼하셨죠? 네. 1달 전에 확정됐습니다. 손녀는 잘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도훈은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서연이가 웃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네. 제 삶의 이유예요. 도훈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생각 못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일단 쉬고 싶어요. 오래 쉬지 못했거든요. 그러세요. 충분히 쉬셔야죠. 이도훈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손녀 키우면서 천천히 살 거예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눴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도훈도 시계를 봤습니다. 김정혜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이도훈 씨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도운 거죠. 도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친구로요. 네, 좋아요. 정희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도훈 씨도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박성우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혼 확정됐다며? 그래. 오늘 서명했어. 엄마, 고생 많았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엄마 대단해.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혜 씨, 판결 났습니다. 한미선 씨요? 네. 오늘 선고 받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집행유예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 명령도 내려졌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총 3억 원입니다. 그동안 뜯어낸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옥은 안 가는군요. 네. 하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그리고 돈도 다 토해내야 하고요. 그래도 처벌은 받았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도훈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이겼어요.
위자료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요? 당신 몫은 2천만 원입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그런 돈까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도훈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2,500만 원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도훈과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1년이 넘었네요. 도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를 막았으니까요. 그래도 힘드셨잖아요. 힘들었죠. 하지만 의미 있었어요.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김정혜 씨는요? 후회하세요? 아니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혼도 했고 그 여자도 처벌받았고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원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도훈 씨, 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막막해요. 당연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도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세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요. 하고 싶은 일?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있긴 해요. 뭔데요? 요리요. 젊었을 때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돈 벌느라 시간이 없었죠. 그럼 이제 배우세요. 지금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도훈은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해볼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한 달 후 정희는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이 든 정희가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칼질부터 다시 배우고 레시피를 외웠어요.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실력이 늘었습니다. 선생님도 칭찬했어요. 정희 씨, 재능 있으세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음식에 정성이 느껴져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어느 날 정희는 큰아들과 작은 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려고요. 와, 엄마. 이거 다 만든 거야? 큰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요리학원 다니잖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작은 딸도 감탄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요리사 해도 되겠는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가 어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 진짜 잘하시잖아. 작은 딸도 거들었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칭찬이 기뻤어요. 식사 후 아이들이 돌아가고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혜 씨,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제 며느리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재활 치료가 효과를 봤나 봐요. 이제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대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너무 기뻐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도 엄마랑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좋은 일이네요. 정희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김정혜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함께 싸워줬잖아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저야말로 이도훈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김정혜 씨 요리는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다행이네요.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네, 나를 지키는 시작이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도훈은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정희는 웃고 있었어요. 늦게 왔지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